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즐거운 수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일단원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단원 정수와 유리수를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어때요? 궁금하고 설레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는 초등학생 때 이런 수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1, 2, 3, 55, 1200 이런 수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이런 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네, 자연수라고 불렀어요. 자연에 존재하는 수라고 해서 자연수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또 3분의 1, 10분의 9 이런 꼴들에 대해서 배웠었죠. 우리가 이런 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네, 분수라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사과를 얻었어요. 사과를 얻었어요. 얻었음. 예를 들어서 사과를 이렇게 얻었다면 우리는 몇 개 얻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5개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과를 잃었어요. 잃었으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똑같이 사과를 5개 잃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5개라고만 써놓는다면 어때요? 조금 헷갈리겠죠? 의미는 반대인데 수를 똑같이 써놓는다면 또 다른 여기다가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5개를 잃었어 라고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제주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에는 우리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하나 있죠? 네,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이 있어요. 한라산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1950m.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선생님은 따로 본 건 아니고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거기서 가이드 하는 아저씨께서 높이를 한 번 구경 오소 이렇게 알려줬어. 한 번 구경 오소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부터는 선생님도 안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1950 한 번 구경 오소 이렇게. 그런데 이제 높이는 이거죠. 높이는 이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밑에 해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수면에서부터 해저까지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선생님이 외우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3,900m라고 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 높이는 1950m라고 쓸 수 있고 해저까지의 깊이는 3,900m로 한다면 이 표현 자체도 이렇게 써놨다면은 또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 길이는 높이가 아니라 바다에서부터 해저까지의 높이예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의미는 달라졌는데 의미는 정반대인데 수를 똑같이 표현을 했을 때 약간의 혼란이 있겠죠. 그리고 항상 부가적으로 설명해 줘야 된다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반대의 의미를 갖는 수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반대의 의미를 갖는 수를 표현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치가 좋은 학생들은 좀 알겠지만 반대의 의미를 갖는 반대의 의미를 갖는 수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기호를 사용했어요. 기호를 사용해서 반대의 의미를 나타냈어요. 그럼 어떤 기호를 사용했는지 선생님이랑 잠깐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D-Day 여러분 많이 챙기죠?
내 생일, 그리고 어떤 기념일, 또 시험 날짜, 중간고사 기말 시험, 그리고 고3들은 수능 날짜 해서 디데이를 많이 챙깁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디데이 등록하기. 우리가 성정중학교에 처음 입학을 했으니까 입학이라고 하면서 입학이라고 써볼게요. 입학 디데이로. 날짜는 우리가 언제 입학했어요? 여러분 처음 온 날짜는 3월 2일이 되겠습니다. 저장. 광고가 나왔네요. 잘못됐다. 다시 한번 할게요. 선생님이 디데이 수정. 저장. 입학한 날짜는 여기서 보니까 더하기 20일이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어요? 얘는 우리가 입학한 지 21일째 되는 날이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가장 궁금한 거 뭐 있어요? 궁금한 거. 여름방학. 저 여름방학 언제 하는지 아세요? 여름방학은 미리 알려줍니다. 선생님이 7월 16일에 우리 학교는 여름방학을 해요. 그럼 얘는 무슨 말이에요? 디데이가 마이너스 115일입니다. 앞에 빼기라는 부호가 붙었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기호를 이용해서 반대 의미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확인해 봤어요. 어떻게 사용했었어요? 여기다 이어서 쓸게요. 입학하는 날짜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디데이 기능에. 그렇죠. 그리고 여름방학까지는 앞에 마이너스를 빼기라는 숫자를 써서 115일이었나요? 115일이라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알기로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얘는 21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115일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에 붙은 부호를 보고, 여기는 더하기라는 표시, 여기는 빼기라는 표시가 붙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수에다가 더하기 기호 빼기라는 기호를 붙여서 우리는 반대의 의미를 갖는 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부호가 되겠죠? 네, 교과서로 다시 돌아와서 37쪽을 보겠습니다. 37쪽 잠깐 볼게요. 각 도시의 기온이 나와 있습니다. 민진의 가족이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9시에 각 도시의 기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산은 영상 5도임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서울 한번 봅시다. 서울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서울은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얘는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영하 3도임을 표현했을 때 이렇게 기호를 썼어요. 얘를 앞에 빼기를 붙여서 3이라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산 5도는 영상 5도인데 얘는 더하기 5로 쓴다면 서울은 영하 3도는 빼기를 붙여서 3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이 의미는 서로 반대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쉽게 기호를 붙여서 쉽게 우리가 이 내용만 있어도 알 수가 있겠죠. 얘는 영상 5도구나. 얘는 영하 3도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호를 써서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영하인 도시를 모두 한번 말해볼까요? 아침 9시에 영하인 기호는 뭐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숫자 앞에 어떤 숫자 앞에 부호가 앞에 기호가 빼기가 붙어 있는 거를 보면 되겠죠? 찾아보니까 백년도, 서울, 춘천, 청주, 대전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네 군데가 되겠네요. 쉽게 우리는 부호만 보고 얘네들의 기온이 영상이 아니라 영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같이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온을 나타낼 때 0도보다는 5도 높은 기온을 영상 5도라고 나타낸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0도보다 5도 낮은 기온을 우리가 영하 5도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서로 가지는 반대 성질을 나타내는 수를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얘는 플러스 더하기를 그냥 우리가 플러스라 하고 빼기는 마이너스라고 보통적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양의 부호라고도 하지만 또 음의 부호라고도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읽기도 해요. 그래서 플러스는 붙인 수를 당연히 앞에 양의 부호니까 양수,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수는 우리가 음수라고 있는 거예요. 음수. 음의 부호 붙였으니까 음수. 알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그럼 예제를 몇 개 더 볼까요? 5도점 한 수를 플러스 5라 나타낸다면 3점을 실점한 거를 마이너스 3이라 쓴다. 이렇게. 얘는 또 양수 5라 읽고 얘는 음수 3이라 읽어도 되겠죠.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 1번 같이 한번 볼까요? 900원의 이익을 본 거를 이 더하기를 이용해서 플러스 900으로 나타낸다면 손해는 그렇죠. 마이너스 500이라고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반대의 의미가 되는 거니까. 5년 전을 마이너스 5라고 나타낸다면 10년 후는 더하기 10 플러스 10이라고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양수 5라고 읽어도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연수는 자연수에다가 양의 부호를 붙인 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양의 정수라고 합니다. 양의 정수는 이제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연수를 양의 정수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정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음의 정수가 있겠죠. 음의 정수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가 아닌 수를 0이 있어요. 0. 이렇게 해서 정수를 표현해 준다면 정수는 양의 정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연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음의 정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은 어렵지 않죠? 정수라는 말이 나온 것 뿐입니다. 그럼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구분해 보자. 해볼까요? 양의 정수. 선생님 중요한 거 하나 설명 안 했네요. 중요한 내용. 양의 정수는 앞에 플러스 기호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생략해서 1, 2, 3, 4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2, 3, 4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얘는 양의 부호가 생략되어 있구나 라고 말하면 되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양의 정수는 그래서 뭐예요? 여기는 얘는 앞에 부호가 숨어 있는 거니까 양의 정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의 정수 한번 찾아볼까요? 음의 정수.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쵸? 0은 선생님 0은 앞에 플러스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양의 정수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양의 정수가 아닙니다. 우리 소수 함정수 나눴을 때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었던 것처럼 0도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같은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뭘 배웠냐면 어떤 걸 알고 있었냐면 우리 분수도 알고 있죠. 분수. 초등학교 때 분수도 배웠으니까 얘네들도 다 수가 되잖아요. 똑같이 앞에 플러스 기호를 붙이면 양의 정수, 양의 유리수로 갑니다.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유리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생략해서 다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기호를 붙여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라면 얘는 음의 유리수라고 말합니다. 음의 유리수. 지금 정수라는 말 나왔고요. 유리수란 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의 유리수 0, 음의 유리수를 통틀어서 유리수라고 한다. 또 똑같이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 0, 음의 유리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 비슷하죠? 또 플러스 기호는 생략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는 1분의 4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는 1분의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수를 다 유리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모든 정수는 유리수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수가 있어도 분모의 1이라 쓰고 나서 쓴다면 다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유리수의 분수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수는 유리수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수 속에 정수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정수와 유리수로 할 수가 있겠죠. 정수인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러면 정수는 다시 똑같이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이 되는 거죠. 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우리가 고3 때 중3 때 배우도록 할 거예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모두 구하라고 했습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는 뭐냐면 이렇게 자연수꼴이에요. 이렇게 자연수꼴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은 자연수꼴. 정수가 아닌 유리수 찾아볼까요? 얘 아니죠. 소수잖아요. 분수꼴이니까 아니죠. 0은 정수예요, 아니에요? 0은 정수니까 아니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 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맞고요. 아니고 맞고 중요한 거 우리가 실수할 수 있겠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4지만 약분해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도 정수입니다.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유리수들을 직선 위에다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수들을 직선 위에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유용한 점이 생겨요. 수들의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고 대소관계를 한눈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직선 위에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을 그어요. 직선 위에 쓴다고 그랬으면 직선 하나 그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기준을 하나 잡습니다. 가운데에 기준 하나 잡을게요. 선생님 0이나 잡겠습니다. 0은 항상 수들의 기준이 돼요. 양의 정수 그리고 음의 정수가 있고 그 사이에 0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양수와 음수 나눌 때도 0을 기준으로 나눴었죠. 0보다 큰 수를 우리가 양수,
0보다 작은 수를 우리가 음수로 정했던 것처럼 0을 기준으로 여기서도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똑같은 간격으로 긋습니다. 간격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은 양수가 되는 거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음수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더하기 양수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또 양수 4 양수 5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플러스 6 그리고 반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쉽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수를 어떻게 나타내냐? 예를 들어서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다 이해를 할 거예요. 플러스 3은 플러스 3에다가 점을 찍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에다 점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플러스 2분의 1을 한다고 했습니다. 2분의 1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0.5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한 가운데쯤에 점을 딱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7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xx인데 살짝 마이너스 1.5보다는 좀 더 큰 수는 더 큰 수가 되니까 대충 한 요 정도 있는 거겠죠. 요 정도의 마이너스 4분의 7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직선 위에다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우리 교과서 다시 넘어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수직선 표현한다고 하는 겁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그다음에 중요한 거 수직선을 그리고 기준을 그리고 나서 사살표는 꼭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한번 실제로 문제를 한번 보도록 같이 할게요. 다음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1번 플러스 2는 어떻게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또 마이너스 4에다 점을 딱 찍으면 됩니다. 플러스 2분의 1은 뭐예요? 더하기 0.5죠.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에다가 찍는 겁니다.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1.75는 한 요 정도 되겠네요.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수는 더 크니까 요 정도에다가 찍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이 각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선생님 지금까지 우리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먼저 첫 번째 뭐 배웠어요? 그렇죠? 네, 양수라는 거 배웠고요. 양수라는 거 배웠어요. 그리고 음수라는 거 배웠고요. 선생님 다시 한번 여기다 쓸게요. 우리 양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음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양수라는 건 0보다 큰 수였어요. 그래서 기호는 중요한 건 기호였죠. 기호는 더하기 기호를 써서 뭐 이렇게 0.15 더하기 100분의 98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덧셈으로 표현했습니다. 음수라는 거는 어떻게 또 네, 앞에다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였죠. 마이너스 1.79 마이너스 9분의 17 뭐 이런 수들이 다 음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양수라는 거 양수는 얘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3 0.15 100분의 98이라고 써도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정수의 분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당연히 양의 정수, 그 다음에 음의 정수로 나눴죠. 그 다음에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 0, 음의 유리수로 나눌 수도 있고 정수인 유리수로 나눌 수 있겠죠. 정수인 유리수가 뭐겠어요? 그냥 정수죠, 정수. 이렇게 싹 지어서 이렇게 정수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쓸 수도 있겠죠. 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수꼴이 되겠죠. 그래서 7분의 3 마이너스 100분의 3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정수는 앞에 나눈 것처럼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수직선 배웠어요. 수직선은 선 하나 딱 긋고 앞으로 화살표 표시를 딱 하고 가운데 0 찍고 간격을 일정하게 찍어주라고 했습니다. 일정하게. 그리고 나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숫자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여기도 플러스 기호를 생략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크게 어려운 개념일까요? 헷갈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덧셈, 뺄셈, 플러스 기호, 마이너스 기호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이는 기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는 그런 기호가 있을 때 얘는 양수와 반대 개념이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